예,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강의가 온라인 강의가 4차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흥선대원군의 직관과 개항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조선의 이제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자면은 지난 시간 강의에서는 강화도 조약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강화도 조약을 시점으로 해서 강화도 조약을 시점으로 해서 요게 이제 개화파가 형성이 되고 또 여기 이어서 정부가 이제 나서서 개화 정책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렇죠? 근데 질문이 들었어요. 교사 입장에서 질문 되게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다는 어떤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질문이 되게 반가운데요. 질문의 이제 수준도 좀 있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신식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된 이제 집단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수신사고 또 하나가 조사시찰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둘 다 일본에 그냥 신식 문물을 배우러 간 집단이라면은 왜 이름이 굳이 나눠져 있냐? 두 기관 간의 어떤 차이점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수신사 같은 경우 이제 먼저 갔어요. 수신사가 이제 두 차례 파견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수신사로 파견 갔다 온 그 수신사 단장이 김홍집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홍집이란 분이 당시 젊은 관료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오르냐면은 조선의 그 영의정까지 올라요. 가장 높은 1인 지하 만인지상의 왕 아래 바로 있는 모든 이제 무무백관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 영의정, 오늘로 치면 이제 뭐 행정부의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영의정까지 오른 분인데 이분이 또 타이틀이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입니다. 뭐 좀 약간 의미가 있지 않아요? 마지막 영의정. 마지막 영의정이자 동시에 대한제국의 이제 최초의 총리가 되기도 했던 분이 김홍집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수신사로 일본에 딱 갔다 와서 많은 걸 느꼈나 봐요. 아, 일본은 이렇게 지금 발달해 있구나. 우리 일본을 적극적으로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와서 고종 임금에게 이런 수신사 같은 이런 배우러 가는 어떤 집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일본에 막 보내야 된다. 가서 이제 막 배워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많은 그 전국에 있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생들, 좀 이제 보수적이신 분들, 옛날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뭔가 누가 배우러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거북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수신사를 보낸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반대의 상소가 막 올라옵니다. 왕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공식적으로 수신사를 보내진 않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약간 좀 은밀하게 이제 너희들이 가서 일본에 좀 신식 문물을 배우고 와라 해서 보낸 게 바로 여기 있는 조사 시찰단이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수신사는 정부가 보낸 공식적인 신식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파견된 공식적인 단체라면 조사 시찰단은 비공식적인 은밀하게 보내진 그런 이제 신식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간 단체가 조사 시찰단이 되겠죠. 요것도 이제 당시에 조사 시찰단도 이름이 사람들이 이제 뭐 몰래 갔지만 알았겠죠. 저런 애들이 뭐 일본에 배우러 갔다더라.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는 신사유람단이라 불렀어요. 신사유람단. 이제 유람이라는 말 자체가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들 뭐 배우러 가겠냐? 쟤들 그냥 놀러 간 거다라고 이제 조사 시찰단을 조금 깔보는 용어로 썼던 게 신사유람단인데 선생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역사를 배울 때는 신사유람단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한국사 용어를 한번 쭉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신사유람단 자체가 비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원래 이제 썼던 이제 단어인 이 조사시찰단으로 쓰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조사시찰단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수업 들으시다가 또 의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 구글 클래스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정척사가 어떤 운동이냐. 이 단어의 뜻부터 아는 게 중요하죠. 역사는 항상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공부의 반입니다. 자, 위정척사. 위, 지킨다. 지킨다. 지킬 위자. 정, 바를 정자. 즉 위정이란 말은 바른 것을 지킨다. 그리고 척은 물리칠 척자. 사는 사악할, 그릇될 사자. 자, 그래서 그릇된 잘못된 것을 배척한다, 물리친다. 위정척사는 이제 종합해 보면은 옳은 것을 지키고 그리고 잘못된 거, 그릇된 것을 이제 물리치는, 옳은 건 지키고 그릇된 것은 물리치는 운동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은 것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릇된 건 뭘까요?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위정척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옳은 것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성리학적인 질서예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정척사 운동에서 얘기하는 옳은 것은 성리학적 질서인데 이 성리학적 질서가 어떤 것이 있냐? 조선은 왕이 존재하는 군주제 국가다. 또 조선에는 양인과 천인 간에 명확한 신분이 있다. 신분제. 자, 그리고 또 조선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조선은 대대로 중국의 아우의 입장에서 중국을 모셔온 국가다. 그래서 그걸 사대라 표현하거든요. 사대주의.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의 양반들이 항상 또 강조하는 게 뭐였죠? 이 조선이란 나라의 근본은 누구다? 백성이다. 그래서 민본주의. 이런 이제 성리학적인 전통들이 바로 위정척사에서 얘기하는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지켜나간다. 이런 좋은 성리학적 가치관들 우리는 지키고, 여기서 위정척사에서 말하는 그릇된 건 뭐냐? 이 사는 바로 서양의 것. 즉 뭐 서양의 어떤 신식 문물이라든지 또는 평등의 사상이라든지 또는 뭐 천주교 같은 카톨릭교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양의 것들, 신식 문물을 우리는 전부 배척하고 성리학적인 질서를 우리는 지켜나간다라는 게 이 위정척사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생각이었죠,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그 국가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주요한 어떤 그 생각들을 이끄는 그런 이제 리더 그룹들이 만족시켜야 할 가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시대가 이제 직면에 있는 국가를 개혁해서 이제 우리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숙제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또 해내야 되는 어떤 숙제, 과제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서양의 또는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든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 예. 요게 또 하나의 또 과제였던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개화파는 이 두 가지 이제 그 과제 중에서 국가의 개혁을 통해서 이제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된다라는 요 과제에 좀 더 집중을 했던 이제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제 배우는 이 위정척사파들은 첫 번째 이제 개혁과 근대화라는 과제보다는 제국주의 침략을 이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는 요 부분에 조금 집중을 이제 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 개화파가 무조건 좋다 또는 뭐 위정척사파는 나쁘다 이렇게 이제 딱 양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당시에 이제 시대상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막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또 지켜야 될 가치관도 있었고 또 이루어야 될 또 과제와 성과도 있었던 거고, 그런 거 내에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하나로 이제 정했던 거지 어느 쪽이 무조건 옳고 그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위정척사파들은 1860년대에는 통상을 반대합니다. 외국과의 이제 서로 장사하고 교역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던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막 척화비를 세워서 이제 막 외국 세력과 화친하고 싸우지 않는 건 바로 매국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했던 거죠. 이제 70년대에 오면 이제 개항을 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개항은 절대 안 돼. 강화도 조약 같은 거 절대로 맺을 수 없어. 안 돼. 막아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오면은 이제 이게 극에 달해요. 이 위정 척사 운동의 어떤 주장들이 이제 80년대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여러분 책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게 좀 중요한 책이라서 진한 글씨로 돼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선책략? 아마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조선책략이라는 이제 책이 뭐냐면은 청나라의 이제 관리자 정치가인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아주 큰 국가가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뭐를? 남하를 노리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러시아가 이제 남하에서 청나라, 조선, 일본 이런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침략을 해 올 건데 이걸 이제 막아내야 된다.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아내기 위해서는 조선은 청나라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바로 이웃 국가인 일본이 함께 결속을 해서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고 저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이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 태평양 건너에 가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좀 누군가의 침략, 누가 식민지를 삼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좀 정의로운 국가다. 미국은 이제 독립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독립 정신이 있다.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 미국은 저스티스다. 그래서 요 미국까지 이제 껴가지고 청나라, 조선, 일본, 미국이 한 팀이 돼서 어벤져스가 돼가지고 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책략을 당시에 이제 개화파였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분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마지막 영의정을 지냈던 이 김홍집이라는 분이 이 일본에서 조선책략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딱 읽어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내용이 맞다. 요 내용들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러시아의 식민지 되는 거야. 이 책 내용대로 해야 돼. 청나라, 조선, 일본, 미국이 한 팀이 원팀이 돼야 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요 내용이 이제 그 위정 척사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위정 척사파 사람들이 딱 이제 읽어본 거죠. 조선 책략을 구해서 무슨 내용인데 난리야. 딱 읽어보니까 이제 뭐 러시아가 침략을 해올 건데 청나라랑 일본이랑 미국이 이제 뭐 같이 팀을 맺어가지고는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위정 척사파 입장에서는 이게 뭔 개소리야? 왜냐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선을 친 적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청나라랑 우리가 친해야 된다 그랬는데 청나라랑은 원래부터 친하다 우리는. 중국과 우리랑 친하니까. 그리고 일본과 우리가 외교를 맺고 이제 같이 동맹이 돼야 된다는데 야, 일본 믿을 놈이 따로 있지. 일본을 믿어? 일본 쟤네 외놈들 옛날부터 우리 임진왜란 정유재란 모르냐 일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미국 무슨 근본도 모르는 미국 무슨 근본 미국이랑 뭘 맺어? 야,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미국과 이 근본 쟤네가 무슨 나라인지도 우리는 잘 몰라. 미국도 안 돼. 그래서 조선 책략에 따라서 청나라, 조선, 일본, 미국이 한 팀이 돼야 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다. 우리는 미국과 수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합니다. 이때 이제 얼마나 강하게 주장을 하냐면은 영남 지방에서 만인소라는 게 올라와요. 만인소. 자, 영남이 일단 뭐냐? 우리 이제 뭐 선생님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그 지금 날짜가 오늘이 이제 4월 15일 지금 우리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우리가 개표할 때도 뭐 호남 지방의 뭐 개표 현황, 뭐 영남 지방의 개표 현황,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방을 말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영남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면 이제 뭐 상식선에서 좋으니까 영남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척추뼈 같은 산맥이 이 청량산맥이 태백산맥이 있고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요 조그만 산맥이 이게 소백산맥이 있어요. 요 소백산맥의 이제 줄기 중에 보면은 경상북도 지역에 문경시라는 데 가면 여기 이제 그 문경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한자로는 이제 조령이에요. 세제니까 세도 넘어가는 제는 이제 이런 고개를 우리말로 제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그리고 조령은 이제 세조자를 써서 그러니까 조령과 세조의 고개령, 조령과 세제는 같은 뜻인 거예요. 한자냐 우리말이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령의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들 여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 이걸 이제 조령, 령의 남쪽에 있다 해서 이거를 영남지방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남지방 하면 그냥 경상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지역을 부르는 용어 중에 이제 호남이란 말이 있는데 호남. 호남은 이제 뭐냐면은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금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금강. 저기 전라북도 지역을 흘러서 군산으로 흘러나가는 강이 이제 이 금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금강의 옛 이름이 호강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의 남쪽, 호강의 이제 남쪽이다 해서 여기를 호남이다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호자가 이렇게 호수할 때 호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저기 전라북도에 간 김제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 김제평야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가서 새만금 방조제로 이어지는 그 김제시가 있는데 그 김제시에 가면 선사시대 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물을 고아놨던 벽골제라고 하는 인공 저수지가 있습니다. 벽골제. 이 벽골제가 호수다 보니까 그 벽골제 호수의 남쪽 지역을 호남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를 호남지방이다 부르는 뜻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전라도 하면 이제 우리가 호남지방, 경상도 하면 이제 영남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조선 책략이 이제 알려지면서 영남지방에서 만인소가 올라가게 돼요. 만인소. 만인소는 뭐냐면은 소라는 거는 이제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생들, 지방에 있는 수많은 유생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그 이제 상소에다가 쓴 서명을 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만 명이나 된다. 10,000명이 쓴 상소다. 그래서 만인소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왕이야. 딱 이제 왕인데 뭐가 상소가 올라왔대. 지금 영남 지방에서 이런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렸어? 그러니까 예, 10,000명이 올렸어요. 서명을 10,000명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왕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1명 정도 올렸으면은 감히 지놈이 뭐라 유배 보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10,000명이 올렸다니까 10,000명을 다 유배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위정 척사파가 아주 영남 만인소를 올려가지고 이제 왕을 압박할 정도로 개화 정책에도 반대를 하고 미국과의 수교에도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위정 척사파의 이제 그 좀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몇 명 보자면은 선생님이 역사적으로 되게 이제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최익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위정 척사파 하면 좀 여러 분들이 계세요. 뭐 유명한 분으로는 이항로라는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할 최익현이라는 분의 스승님입니다. 이항로라는 분도 있고 또 양헌수라는 분도 있고 또 나중에 또 막 뭐 저기 독립 운동하고 일제 반대했던 총대장하셨던 유인석이라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좀 탑 오브 탑 이분만은 꼭 좀 알고 가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이 최익현이라는 분이 최익현. 최익현이라는 이름 그 선생님 그 영화 좀 좋아하는데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미성년자 관람 불가니까 못 보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최민식 씨가 이제 맡은 이 배우 역할 이름이 최익현 씨예요. 뭐 나 어저께도 너 수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했어. 뭐 하는 그 최익현 씨. 그 이제 그 죄송합니다. 예. 최익현 씨가 이제 이 성대모사에 조금 욕심이 있어요. 최익현 씨가 이제 최익현 씨가 아니지. 최익현이란 분이 이제 위정 척사파의 거두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일단 이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여러 훈장을 줘요. 건국에 이제 그 공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건국 훈장 중에서 등급이 나뉘는데 대한민국장 있고 뭐 독립장 있고 뭐 애국장, 애족장 쭉 있는데 이 중에 최고 등급이 이제 뭐냐면은 대한민국장이에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으로서 받은 사람들이 30명밖에 안 돼. 진짜 몇 명 못 받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많은 수는 또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이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뭐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뭐 최규하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은 거 받았다가 취소당했어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장 수훈자 진짜 30명밖에 안 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원칙주의자에다가 그 위정 척사의 어떤 그 조선의 어떤 선비로서 보이는 꼿꼿한 면모 있죠. 나에겐 타협은 없어. 나는 부러질지언정 절대로 휘어지진 않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미지를 이제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최익현이란 분인데 선생님 좀 되게 존경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이제 좀 바람만 불면은 바로 그냥 이 풀처럼 확 엎드려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이제 좀 멋있게 막 사나이가 막 이런 거 보면 좀 부럽고 좀 예? 좀 존경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이 그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일단 이분이 위정 척사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 흥선대원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수교를 반대하고 이 척화비 세우고 하셨던 분이니까 이분도 위정 척사파와 이제 좀 뜻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최익현 이분과 이 대원군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왜냐면은 뭐 최익현이라는 이분은 네 편 내 편이 없거든. 그냥 자기가 딱 볼 때 이 원칙이 어긋난다 싶으면 그냥 우리 편이라도 막 그냥 까버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원군 때 경복궁을 이제 새로 중건을 하는 걸 이제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백성들로부터 좀 많은 세금을 걷고 이러니까 이 최익현이라는 분은 아까 얘기했던 민본주의에 딱 입각한 분이거든.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양반들이 정치를 하고 성리학을 공부한 이유는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는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 상소를 올립니다. 대원군 합파, 대원군 합파 경복궁 지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귀양 빡 보내버립니다. 또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또 이분이 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도 탁 반대해요. 어찌 우리가 외놈들과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이러다가 또 귀양 팍. 한번 뭐 상소 올리고 귀양 가 이러면 예 하고 딱 가는 거예요 멋있게. 또 이분이 이제 강화도 조약에 반대했다가 귀양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이제 그때는 단발령이란 게 내려져요. 단발령. 이제 우리는 조상님들 보면 전통적으로 머리를 상투를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투를 땄지만 이걸 풀면은 아주 다들 그 머리가 길어 완전히. 근데 이제 이게 위생적이지 못하다. 또 서양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하더라. 이제 이런 유행이 들어가지고 이제 락커처럼 길던 이 머리들을 다 이제 짧게 자른 단발령이 탁 내려지는데 이 또 이 최익현이라는 분도 성리학자지 않습니까? 성리학에 따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손가락, 발가락, 또 털 하나마저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이거 어찌 함부로 자를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머리카락 자를지언정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단발령에도 또 상소 올리고 반대하다가 또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아주 그냥 그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이런 그 선비들을 딸깍발이라 부르는데 그야말로 이제 아주 원리 원칙의 딸깍발이의 표상 같으신 분이 바로 이 최익현이란 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경주 최씨인데 조금 최씨 고집이 좀 그 있어요. 경주 최씨 고집. 뭐 얘기하자면 또 뭐 긴데 내용이 이제 또 길어지니까 이제 빨리 좀 하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을사늑약을 이제 나중에 배울 건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니까 이때 당시 이분 나이가 연세가 73이 73세. 근데 이제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항일 의병 운동을 일으켜가지고는 또 잡혀요. 일본한테 잡혀서 대마도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가서 거기서 또 단식 투쟁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74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시가 있어요. 충국시. 나라에 충성하는 시를 남긴 게 있는데 뭐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참 그 뭐 대충 뭐 이런 거예요. 뭐 막 자기가 이제 그 백발을 휘날리면서 뭐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일본 같은 난적을 치는 거는 뭐 사람으로서 마땅한
마음이 내가 외우고 있으면 다 근사하게 외워주고 싶은데 외우지를 못해서 하여튼 이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정척사 운동을 봤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최익현이란 분까지.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화파라고 꼭 뭐 좋은 거고 위정척사라고 뭐 고리타분하고 시대의 타이밍에 맞추지 못했고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국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보면은 국가의 어떤 변화와 개혁을 이끌고자 했던 개화파 출신 중엔 또 뭐가 많이 나오냐? 친일파가 많이 나와요. 친일파들. 친일파들은 또 개화파에서 많이 나옵니다. 개화파에서 많이 나오고 또 오늘 배운 이 위정척사 운동하신 분들 있죠. 위정척사파들. 이 중에선 또 나중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여기선 또 항일, 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우리가 뭐 개화파가 좋고 뭐 위정척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두 세력 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했던 세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요 내용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자,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는 이제 서양과 일본 세력을 배척하고 전통적인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는 반외세 운동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항일 의병 운동과 독립 운동이 연결이 된다. 근데 한계가 있었죠.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아직 지금 시대가 지금 뭐 무조건 빗장을 걸어 닫을 시대는 아니고 좀 변화를 해야 될 시대인데 좀 타이밍 놓쳤다는 겁니다. 또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고집해서 근대적인 개혁의 장애. 요새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라떼라 그러죠. 뭐 꼰대 라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래서 좀 변화에 좀 둔감했다. 뭐 이런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모군란을 봐야 돼요. 이모군란. 근데 또 시간이 벌써 27분이 지났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할 말은 많은데 말이야. 자,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은 뭐냐?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 바로 이모군란이겠죠. 그래서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가 이제 이모년이었던 거예요. 이모년. 발단은 구식군인들과 별기군을 차별 대우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식 군대 만들어 양반집 자제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별기군이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구식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군영에. 이 구식군인과 별기군의 차별 대우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차별 대우가 심했냐면은 구식군인들은 월급이 13개월이 밀렸어요. 13개월이. 13개월에 이제 급여가 밀렸는데 별기군은 막 아주 그냥 잘 먹고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이제 급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불만이 세지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봉급이 너무 많이 밀렸다. 더 이상 열정페이를 요구할 수가 없다. 구식군인들에게도 밀린 급여 중에 일부를 좀 지급을 하자. 그래서 이제 쌀을 줍니다. 쌀을 주는데 당시에 그 구식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걸 담당했던 기관이 선해청이라는 기관인데 이 기관의 이제 그 담당자가 누구였냐면은 민겸호라는 사람이었어요. 민겸호, 민겸호. 그 선생님이 이제 민씨 집안과 좀 친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씨는 이제 여흥민 씨밖에 없는데 이제 여흥민 씨 집안이 선생님 그 처갓집이에요. 내가 조금 여흥민 씨 집안을 좀 비난하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해. 그래도 뭐 역사니까 얘기를 해야죠. 이 민겸호란 분이 이제 당시에 고종 임금의 부인이었던 민비의 이제 삼촌이었어. 민비의 삼촌. 민씨가 아니고 민비의 삼촌이었는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쁘냐면은 밀린 봉급을 주라고 쌀을 줬는데 얘가 이제 그 봉급을 이제 쌀을 이 구식군인에게 이제 주면서 여기다가 쌀을 이제 준 걸 빼돌리고 거기에 쌀 조금이랑 그리고 쌀 껍질인 쌀겨 그리고 모래를 섞어서 줍니다. 군인 봉급을 줘야 쌀로 줘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자기가 쌀 빼돌려 먹고 쌀 조금이랑 쌀 껍질이랑 모래를 섞어서 주니까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군납비리야. 군납비리. 군납비리 사형이에요. 국가의 국방력을 저해하는 비리니까.
그냥 비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민겨모가 이제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쌀겨 모래를 섞어서 이제 주니까 99년들이 바보가 아니고 받아보니까 막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했겠죠. 뭐냐, 장난치는 거냐 막. 그러니까 이제 받기 싫으면 그냥 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항의를 하니까 이런 항의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투옥을 시켜버려요. 의금부에 투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막 잡혀간 군인들이 내일 전부 목이 베인다더라, 다 사형에 처해 버린다더라. 이제 불안감이 막 하고 이제 일어나고, 이 와중에 야, 이렇게 할 바야 그냥 우리가 그냥 들고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90군인들과 여기에 추가로 당시 먹고 살기 어렵던 도시의 이제 하층민들이 규합을 해서 합세를 해가지고 일으킨 난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도시 하층민 합세. 그래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일본 공사관을 가요. 일본 공사관 왜 가냐면, 일본은 왜 갔냐? 얘네가 별기군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별기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일본 사람이고 무기도 다 일본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하니까 일본 이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공사관 가서 막 그 교관 호리모토였나? 교관 죽여버리고 불을 막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겨모, 이 민겨모 씨, 이 새끼가 나쁜 새끼 민겨모인데, 이 민겨모 이거 민비, 민비의 삼촌이잖아. 이놈이 민씨 집안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당시 이제 민비, 이 왕비였던 민비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민비가 도망을 쳐요. 궁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민겨모는 살해당하고 민비는 도망을 칩니다. 그 조금 이제 제가 짧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민비라는 사람이 조금 미디어에 의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의해서 조금 그 미화된 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 여흥민 씨 집안이 나중에 가면은 뭐 그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나 또 이 항일 투쟁하셨던 분들도 많이 나와요. 뭐 탐관오리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민겸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뭐 민영환이라는 분, 이런 분들은 또 우리나라 건국 훈장, 또 아까 배웠던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최익현 선생과 함께 받았던 그런 아주 민영환 같은 아주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또 여흥민 씨 중에 또 이런 또 자기네 집안에서 왕비가 나왔다고 그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세도 정치라는 나쁜 놈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비는 실제로 아주 부정부패의 대명사고, 사치가 심했던 왕비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민비를 되게 안 좋아했어. 근데 이제 이 이모년 뒤에 을미사변 때 이제 민비가 그 외인들의, 일본인들의 이제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우리 민족성을 건드리는 면이 있어서 여러 영화나 미디어에서 뭐 나는 조선의 국모다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 미화되는 면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당시에 여흥민 씨 집안이 세도 정치를 하다 안동김 씨 집안과 다를 바 없는 좀 그런 부정부패 탐관의 어떤 대명사였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왕비를 살해 시도하지만 민비는 궁녀로 변장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당시 칩거 중이던 흥선대원군 찾아가요. 그래서 대원군 합학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역시 믿을 분은 대원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재집권을 해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이 실제 이모군란 때 창덕궁이 털리거든요.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털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 대원군이 딱 90군인들을 등에 업고는 이제 창덕궁을 딱 돌아와서, 왕이 좀 정치를 잘 못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왕 대신에 섭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좀 정치를 좀 하려고 다시 재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민비가 이제 도망갔다 했죠. 도망을 갔던 민비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은 청나라에 연락을 해요. 지금 나라에 90군인들이 반란 일으켰어요. 나라가 엉망진창 됐어요. 대원군이 지금 다시 집권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조선을 도와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뭔가 남는 장사 될 것 같아서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파병을 해서 첫 번째로 대원군을 납치해버려요. 한나라의 왕의 아버지를 타국의 군대가 와서 납치해가지고 그 중국의 도시인 텐진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청나라 군대가 이 이모군란 일으킨 90군대를 이제 진압을 해요. 그래서 170명 정도를 잡아서 그중에 11명을 바로 그냥 참수를 해버려요. 목을 쳐버려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모군란을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자, 이 지금 조선이 말이야 보니까 아주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냥 이런 구식군인들의 난리에 의해서 왕궁이 털리다니 이거 좀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어.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청나라가 한성에다가 우리 조선 땅에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3천 명의 군대를 주둔을 시켜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뭐 강화도 조약도 맺고 막 개항도 하고 했지만 이게 그런 개항과 저런 강대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냥 항시 주둔을 하고 있다는 거는 완전 천지차이 개념인 거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항상 있게 된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런 제국주의들의 침략으로부터 오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수탈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청나라가 군대를 주둔시키니까 여기에 이제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일본도 야, 우리 이모군란 때 우리 공사관 불탔어. 조선 너희 우리한테 배상해. 그리고 우리 공사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 우리 일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도 너희 조선 땅에 군대를 파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이란 걸 맺어요. 제물포는 이제 오늘날 인천에 있는 이 항구입니다. 제물포 조약을 맺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청나라 군대에 이어서 일본 군도 한 개 대대가 이제 주둔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군란 때문에 정리해 보면은 구식군인들이 이제 못 견뎌서 나라에 이제 어떤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는 대원군을 납치해서 중국에 보내 가둬놓고 그리고 이제 이 3천 명의 이 청나라 군대가 항시 주둔을 하게 되고 일본도 여기에 질세라 제물포 조약을 맺어서 또 일본군도 또 조선 땅에 주둔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땅에 갑자기 두 개의 타국의 강대국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이런 외세 침탈의 이제 시작 단계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에 이제 일부 젊은 급진 개화파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어떤 초급진적인 이제 변화 개혁책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갑신정변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몽군란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갑신정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대로 바로 딴 거 하지 마시고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퀴즈를 좀 바로 풀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퀴즈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당일 4시에 체크해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이 풀긴 하는데 끝까지 안 풀고 저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7일이 지나면 이제 출결이 결과 처리가 되니까 꼭 좀 7일 되기 전까지 풀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